지금 현재 전과사범 이재명 정권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바탕 난리가 났으며, 안규백이가 방위병 시절에 탈영, 이후 영창까지 다녀왔다는 충격 폭로가 등장했습니다. 또한 안규백의 군 관련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중령에서 시중이란 상황과 때에 맞추어 행동하는 지혜, 즉 적중, 활이 관역의 중심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이재명 정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적중일까요? 현재 이재명 정권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연일 대형 사고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뜬금없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사과를 하고 9.19 군사 합의를 복원하자는 제안과 북한 김여정이 답하는 모습은 자기 소관 분야가 아닌 국방부의 업무를 관여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현재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그동안 당연하게 이어져 왔던 부분에서 전혀 새로운 면모를 연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얼마 전 대전 계령대에서 3군 사관학교 통합 임관식에서 부대 경례를 할 때 거수 경례를 안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이들은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이라 할지라도 부대 경례시는 당연히 거수 경례로 답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국방부 수장이라기보다 행정부 국방 분야 대표라고 스스로 자리매김하여 정부의 지침을 국방 안보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같이 충격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계령대에서 3군 사관학교 통합 임관식은 매우 의미가 큰 행사이며 상징성으로 보아도 무시할 수 없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부대 경례 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답례를 하지 않은 이것은 군 행사에서 안규백 장관이 대형 사고를 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가 한미연합 훈련을 둘러싸고 직면한 고민은 단순한 군사 일정 조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외교, 안보 노선 전체와 직결된 전략적 딜레마입니다. 표면적으로 훈련을 조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금의 국제 질서 속에서 그것이 의미 있는 선택이 되는가라는 구조적 질문에 가깝습니다. 새로 나온 미국 국가안보 전략과 국방 전략에서 북한 비핵화는 사실상 우선순위에서 후퇴했습니다. 미국은 협상을 통한 단기간 비핵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으며 전략적 초점은 중국 견제와 인도 태평양 군사 태세 강화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연합훈련 축소나 중단은 더 이상 협상 유도 카드로 가능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동맹의 준비 태세 약화를 자초하는 조치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즉, 과거에는 훈련 중단이 정치적 신호였지만 지금은 전략적 공백이 될 위험이 더 큽니다. 이 부분이 현재 이재명 정부가 안고 있는 첫 번째 딜레마입니다. 두 번째 딜레마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작권 전환 문제와 직결됩니다. 현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지속 추진하려 한다면 그 전제는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
검증입니다. 이는 이론이나 선언이 아니라 실제 한미 연합훈련을 통한 단계적 검증을 필요로 합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훈련 축소 또는 조정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과 연합 대비태세 유지라는 현실적 요구 때문에 완전 중단은 불가능했습니다. 북한이 이미 하노이 이후 핵무력 강화를 노골화한 상황에서 군사적 준비 태세를 약화시키는 선택은 전략적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상황은 더욱 복잡합니다. 북한은 ICBM, SLBM 전술핵 운영 개념을 구체화하며 핵무력 법제화를 완료했습니다. 핵무장은 협상용이 아니라 체제의 영구적 전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노골적으로 국가의 체력, 국체라고 표현하면서 어떤 조건에서도 협상을 거부한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합훈련을 줄이면서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은 전략적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전작권 전환은 주권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능력의 문제입니다. 능력 검증 없이 상징만을 앞세우면 그것은 전략이 아니라 정치적 구호에 머물게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두 번째 난제는 바로 이 능력과 명분의 충돌입니다. 여기에 북한의 화해 협력의 신호를 보내도 북한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근본 이유입니다. 아마도 봄이 되면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무조건 재개를 내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전략은 흐름과 조짐을 보고 기미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분야입니다. 세 번째 딜레마는 국내 정치와 동맹 관리 사이의 균형입니다. 현재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하에서 한반도를 단지 북한 핵 문제의 공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전진 기지이며 영내 연합작전 네트워크의 일부입니다. 이런 구도 속에서 연합훈련은 단순한 대북 억지 수단이 아니라 대중 전략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한미일 연합훈련 제안을 거절했던 우리 군은 서해안에서 미중 공군기 대치 상황이 발생하자 미국에 항의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이 각각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에게 전화해 공식 강력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미군이 한미일 연합훈련을 제안했는데 이재명 정부의 안규백 국방부는 거절했으며 이에 미국과 일본이 역대급 공중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공식 강력 항의하는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한미동맹 역사상 이런 사고는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억지에서 대중 견제로 변경하려는 미국의 구상과 미중 갈등에 연루될 것을 우려하는 이재명 정부 간의 이견이 수면 위로 또 올랐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한다면 이는 단순한 남북관계 신호가 아니라 한미 동맹 신뢰 문제로 비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방위비 분담, 전략 자산 전개, 확장 억제 논의와 맞물릴 경우 파장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훈련을 줄이자니 전작권 전환과 대비 태세에 모순이 생기고 그대로 유지하자니 남북관계 개선에
상징적 카드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 지금의 국제 정세에서 한미연합훈련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미국 전략 문서에서 비핵화가 사실상 후순위로 밀린 이상 훈련 중단을 통해 협상장을 열겠다는 구상은 실효성이 낮습니다. 정권의 철학과 국제 구조가 충돌할 때 지도자는 어느 쪽에 발을 디딜 것인가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한미연합훈련 딜레마는 결국 한국 외교 안보 노선의 좌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한미연합훈련은 기술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의 방향을 드러내는 바로미터입니다. 오죽했으면 이재명과 정동영, 안규백 같은 인사들이 대북 유화 정책, 친중 정책에 대해 얼마 전 미군은 중국 영토 코앞까지 막강한 미군 전투기를 보냈으며 김정은 참수 훈련 사진까지 공개했겠습니까? 안규백 장관의 대형 사고는 곧 이재명 정권의 대형 사고로 앞으로 미국의 강력한 보복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할 때 강조하는 이것, 중용에서 시중이란 상황과 때에 맞추어 행동하는 지혜, 즉 적중, 화리 관역의 중심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이재명 정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적중일까요? 또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적중일까요? 자, 다른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커뮤니티 DC인사이드 국내 정치 갤러리에 이 커뮤니티뿐이 아니라 웬만한 커뮤니티에는 다 지금 이 소식이 확산됐지요. 안규백 EXX 타령하고 영창도 갔다 왔다함. 이 유저가 이렇게 이제 충격 폭로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미 기사로 나온 소식입니다. 자, 안규백에 대한 충격 폭로. 기자님들 분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북, 고창, 대산면, 방위병 시절 명백하게 탈용을 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당시 31사단 기무사에 적발되어 영창 1개월과 탈용 추가 기간 복무 6개월을 한 명백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안규백의 병적 자료에 기재되어 병역 자료에 기재되어 있어서 안규백은 인사청문회 당시 이 병역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즉, 현 국방부 장관 안규백은 방위병 당시 탈영병이며 이로 인해 영창을 다녀온 병역법 위반자입니다. 궁금하시면 병무청 병역 자료를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인간이 현재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저도 1년 전부터 이런 짓 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군인들을 무시하지 않을 인간인 것 같아서 그냥 참으려고 했는데 이 인간도 군인을 무시하는 개쓰레기 정치인에 불과한 것 같아서 사실을 밝히는 바입니다. 만약 제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안규백 장관님께서는 저를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 여러분 하나 더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미 인사청문회에서 살짝 나왔던 이야기인데 보십시오.
이게 이제 2025년 7월 15일 기사인데 안규백 8개월 복무 연장 미스터리 탈영으로 영창이 나왔던 팩트입니다. 팩트. 자,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된 안규백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군 복무 시절 제대 시점이 8개월이나 늦어진 게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육군 단기 사병 방위병의 위무 복무 기간은 14개월이었지만 안규백 후보자가 총 22개월 복무한 사실이 드러나자 근무지 이탈, 탈영 또는 영창 입소 가능성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성일정 위원이 후보자에 대해 근무지를 이탈해 영창을 갔다 온 기록이 있지 않느냐며 내용의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 왜 방위병 출신이 탈영을 했으며 왜 영창을 갔는지 공개하지 않느냐라고 강하게 쏘아붙인 적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